우주의 근본 에너지는 뻗어나가는 작용과 끌어오는 작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까지 끌어오는 작용을 통해 자신을 살피며 자신을 관조하는 명상이나 참선을 정신수양이라고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위한 에너지 사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명을 입자 문명이라고 합니다. 입자 문명은 끌어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하는 게 입자 문명이에요. 앞으로의 시대는 나를 위한 시대가 아닌 나를 통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을 위하면 그 세상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되어 돌아가는 그런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혜택이 되어 돌아가는 문명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파동 문명은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지구는 나를 위한 입자 문명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세상을 위한 파동 문명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를 뉴 에이지라고 합니다. 뉴 에이지는 한마디로 물결치는 물결치는 파동과 같은 물병자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해가는 지구 문명의 갈림길에서, 즉 입자 문명에서 파동 문명으로 변해가는 이 갈림길에서 다가오는 시대에 펼쳐질 정신 문명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천체가 변하면 다 변해가는 거예요. 다만 이 시점에서 시대가 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변하면 세상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위해 우리가 먼저 변하는 삶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우리 모두 파동 문명을 통해 세상을 앞서가는 선진 국민이 되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세상을 앞서가는 파동 문명을, 정신 문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대체로 2000년의 시간을 한 에이지라고 합니다. 에이지 아시죠? 에이지는 시대 혹은 연령, 나이 이런 걸 에이지라고 그래요. 때문에 예수가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를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지도에 보면 저기 지금 물고기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지금 저 시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가면 물고기 모양의 그림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석가나 공자, 마호메트 모두가 물고기 자리 시대의 성현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현들은 다 물고기 자리 시대입니다. 공자도 마찬가지고 석가도 마찬가지고, 물론 물고기 자리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시작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해왔다는 것은 물고기 자리 시대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불교는 물고기 모양의 목탁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목탁이라는 게 이게 물고기 모양입니다. 이게 목탁이라는 게 사용하고, 또 절에 가면은 풍경이라고 해서, 네, 지금 저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게 풍경입니다. 저 종 달리는 거 있죠? 바람 불면 땡가랑 땡가랑 소리 나는 거. 저 풍경 또한 물고기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목탁도 물고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목탁이 뭔지 모르셨죠? 목탁이 물고기입니다. 그게. 목탁은 원래 모고라고 해서 이런 게 모고입니다. 이게. 이거 이렇게 글을 긁으면 드르륵 소리 나는 거예요. 이 모고에서 유라된 것으로 저게 변한 거예요. 앞부분에 긴 입과 목탁이 앞에 찢어진 부분 있잖아요. 그게 입이에요. 그리고 양옆에 동그란 거 2개 있는 것, 그것이 눈이에요. 그게 둥근 두 눈으로 물고기 형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탁은 뭐라고요? 물고기입니다. 목탁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물고기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예수교나 뭐 전부 다 뭐 하다못해 공자까지 전부 다 여기까지는 이 물고기 시대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 물고기 자리 시대의 큰 특징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뒤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 뒤에 숨어있는 진실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물고기 시대에 탐구하던 일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탐구가 신앙심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있나 하다가 결국은 그게 신앙심으로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교회나 사찰에 물고기 장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물고기는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눈이 크게 2개 있죠? 그럼 물고기는 눈을 안 감습니다. 물고기는 자면서도 눈 뜨고 자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 심지어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않고 있는 물고기의 특성을 살려서 나태와 방일에 빠진 수행자를 경계하고 또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부도자의 타락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항상 깨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상징하는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목탁도 두드리는 거고 저렇게 풍경에다가 물고기를 달아놓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나를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딸랑딸랑 소리까지 내면서. 아셨죠? 그리고 명상이나 참선 또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앉아서 자신의 진화를 찾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중심은 흐려져서 진화 또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한다고 앉아서 뭐 하고 앉아서 자기의 진화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진화는 안 보이고 흩어져서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명상하면 진화가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게 물고기 자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서 보이는 숲도, 멀리서 보면 숲이 보여. 근데 가까이 가보세요. 그럼 숲이 없어지죠. 나무만 있고. 멀리서 보이는 숲도 가까이 가면 오히려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떨어져 있으면 진화라는 게 이렇게 있는가 보다 싶은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화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는 절대로 진화를 못 발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때문에 명상을 통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진화를 발견하였다면, 누군가가 명상을 하다가 진화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명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명상을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때 다른 방식으로 찾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맨 처음 모르잖아요. 절에 가도 뭐 명상을 한다 그러고 뭐 어디 가면 다 명상을 한다 그러니까 저게 되는 길인가 보다 하는데, 하다가 결국은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진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석가도 그렇게 해서 못했고 나도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명상법이 생겨난 이유는 입자문명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입자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찾고자 하는 생각만으로 생각한 방법이 바로 명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다가 만든 방법이 바로 명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상은 에너지를 이완시키거나 몸을 리렉스 시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게 유용하지만 진화는 못 찾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자신만의 핵심, 자신만의 그 에너지의 핵심을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핵심을 브라만이라고 한다면 아트만은 곧 브라만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핵심이나 이런 물체의 핵심이나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주 자체도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우주 안에서 전부 다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트만은 곧 브라만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리고 아트만이야말로 영원히 존재하는 진정한 나, 즉 진화인 것입니다. 진화는 곧 나의 핵심인 것입니다. 진화가 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중심 속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명상으로는 안 찾아진다는 얘기예요. 명상으로 찾으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핵심은 없어진다 이거예요. 숲이 없어지듯이. 아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입자 문명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런 걸 해봤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게. 아트만은 찾고자 하여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활동을 하여 나타나는 그런 중심인 것입니다. 오히려 활동을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아트만은. 찾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아트만은 명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고기 자리 시대는 여기까지 그런 명상을 통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제 물병 자리 시대에는 그런 방법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찾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물병 자리 시대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서 그러니까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면 아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면은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그럴 때 해야지, 내가 그럴수록 해야지, 그거 나타나는 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의 핵이 바로 아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의 핵이 바로 진화, 즉 아트만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눈 감고 앉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힘든 역경 속에서. 입자 문명, 즉 물고기 자리 시대에는 자신의 진화를 찾는 방법이 명상과 같은 애매한 방법이었다면, 명상은 그 애매한 방법이에요.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온 이유는 여기까지 입자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파동 문명은 다시 말하면 물병자리 시대에는, 물병자리 시대가 파동 문명이에요. 물병자리 시대는 처해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확실하게 드러나는 중심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그럴 때는 내가 일어나야지, 이게 바로 일어나야지의 핵심이 아트만이에요. 일어나야지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아트만은 이렇게 중심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찾는다고 하여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물병자리 시대에 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이랄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생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책에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저 도시에 들어가면 물병을 든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니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보라, 저 도시에 들어가면 물병을 든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니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하던 우주의 본체, 즉 아트만을 알고자 한다면, 네가 꼭 너의 핵심인 아트만을 알고자 한다면 물병자리로 태어난 남자를 따라. 물병자리라는 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무슨 자리인지. 물병자리로 태어난 남자를 따라 물병자 시대로 들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말한 도시는, 도시는 파동 문명을 뜻하며, 물병을 든 남자는 물병자리로 태어난 남자, 즉 소공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공자는 물병자리입니다. 이 물병자리는 우리 한국 날짜로 1월 20일부터 2월 19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전부 다 물병자리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기도 거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쉽게 풀이하면, 보라, 파동문명 시대가 되면 물병자리에 태어난 남자를 만나게 될 터이니 그를 따라 보병궁 시대로 들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병궁 시대, 또 물병자 시대는 모두 물병자리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병자리 시대, 물병좌 시대, 보병궁 시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셨죠? 단어는 달라도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정신작용은 모두 입자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자문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동문명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 분명한 목표를 갖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리죠 벌써. 파동문명하고 입자문명 틀려요. 입자문명은 자기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해요. 이게 입자문명이고, 파동문명에는 원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파동문명입니다. 아셨어요? 생활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자문명 시대에 지금도 성공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파동문명식으로 살아야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을 하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그럴수록 그 목표는 더욱 분명하게, 아까 말했죠, 중심이 나타난다고. 그 목표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죠. 영원히 그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파동문명과 입자문명과 틀리는 거예요. 입자문명 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서 가고 고민을 하는데, 파동문명 시대는 그게 아니라 원하는 결과, 그 현실을 마음속에 깊이 목표를 갖고, 그리고 길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을 하지만 그럴수록 그 목표는 더욱 분명해져. 방황하면 할수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더 분명해져서, 그렇게 되면 이제 누가 하느냐면 영원히 그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는 이렇게 현실에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입자문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요 말의 뜻을 잠깐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아셨죠? 이때 원하는 목표를 현실에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곧 원하는 목표를 현실에 창조하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방법이 파동문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못하는 게, 내 목표를 영원히 어떻게 끌어오나, 이걸 지금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속 안에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 목표가 여러분들의 파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우주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우주에 뻗어나가면서 있는 현실하고 만나게 돼요. 그런 걸 공명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만나면은 영원히 이제 그 만나는 걸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입자문명에서 보면 마술 같기도 하고, 입자문명에서 보면 초능력 같기도 한 거죠. 그게. 아셨습니까? 입자문명 시대는 끌어오는 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대라면, 파동문명 시대는 뻗어나가는 힘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찾아, 뻗어나가는 힘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자기가 못하는 목표를, 그거를 찾아서 행동하고, 또 그 이미지를 세상에 내보내 그 이미지와 같은 대상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공명현상과 사이파워예요. 바꿔 말하면 원하는 결과가 현실이 되도록 행동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사이파워는 이렇게 파동문명 시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직은 이해 못하지만 이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이제 그때는 평상시에 누구나 다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상이 입자문명 시대의 산물이라면 사이파워는 파동문명 시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하고자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중심, 하고자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중심, 그 안에 아트만이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아트만은 발견 안 해도 돼요. 아트만을 발견하면 성현이 되겠지만, 아트만을 안 발견하더라도 중심만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트만이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트만은 세상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겁먹하지도 않아요. 아셨습니까? 아트만은 우주, 브라만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아셨습니까? 이게 이제 파동문명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물병자리 시대는 그런 시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공자 맹자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새로운, 지금의 지구인들이 들 때는 전혀 새로운, 색다른, 새로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지금까지 물고기 자리 시대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틀을 만든 시대였다면,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어. 그러니까 오감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진실의 세계를 찾아서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보등계 습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틀을 만드는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물병자 시대는 틀이 필요 없어요. 틀이 필요 없이 원하는 것 모두를 현실화시키는 창조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창조 시대예요. 물병자리 시대는 창조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사람을 보듯이,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 저게 사람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감으로 사람을 본 거예요. 이렇게 보듯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실체를 있어. 그게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을 눈이 몸을 보듯이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실체가 있어. 그 실체를 우리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입자문명 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자문명은 안 보이는 걸 보이는 세계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알아들으니까 틀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든 틀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물고기 자리 시대의 문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문명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문명을 입자 문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입자 문명이 에너지가 만들어낸 게 하나님이라는 틀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의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있는 어떤 그 실체의 세계를 물고기 자리 시대는 신이라고 하며 그런 걸 신이라 그래요. 또 우주의 이치가 세상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인과성을, 우주의 이치가 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 인과성, 원인과 결과, 그 인과성을 신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식으로 하면 다 하나님이 도와줬느니 뭐 어쩌느니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한다니까요. 왜 변하느냐? 어차피 물병자리 시대로 변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병자 시대는, 즉 물병자리 시대는 인간 자신이 신이 되어, 여러분 자신이 다 신이 돼서 세상을 원하는 대로 창조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 물병자리 시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물고기 자리 시대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작용을 하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 것뿐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물고기 자리 시대는 우주의 이치가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면, 물병자 시대는 그 원리를 통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물고기 자리 시대는 우주의 이치가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라면, 우주의 이치가 하나님이라면, 물병자 시대는 그 원리를 통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이퍼를 통한 창조 능력을 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퍼는 곧 그게 신의 능력이에요. 아셨습니까? 신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 틀입니다. 틀, 형체. 물고기 자리 시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이 있다고 지금 물고기 자리 시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분명한 작용이 있어서 종교 재판도 하였지만, 왜냐면 오간의 세계에서 보면 그게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고 해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재판도 하였지만, 물병자 시대는 인간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 영혼을 통해 신과 같은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말이 어려운 것 뿐이지 결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거듭 몇 번씩 계속해서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누구나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을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자리 시대는 그런 걸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제 그런 신의 능력을 사용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신이라고 안 그러고 그런 걸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물고기 자리 시대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신이라고 하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느님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었다면, 물병자 시대는
자신의 중심인 아트만을 통해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신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을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물고기 자리 시대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신이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를 신이라고 하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느님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었다면, 하느님이 틀이에요, 틀. 우리 사람이 틀이듯이, 이렇게 몸이 틀이듯이 그런 틀을 만든 것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을 만들었다면 물병자 시대는 자신의 중심인 아트만을 통해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신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을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종교도 없어집니다. 결국 물병자리 시대에는. 아셨습니까? 예. 사이원은 곧 아트만을 통해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능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를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제 파동 문명입니다.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이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파동을 통해 세상에 나가고, 그렇게 나간 이미지와 만난 대상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을 파동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을 사이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 그 목표가 파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가고, 그렇게 나간 이미지와 만난 대상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을 사이파워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네. 물고기 자리 시대에는 이와 같은 파동 문명을 몰라, 지금까지는 이런 파동 문명이라는 건 사람들이 몰라서 인간이 죄가 있어서 악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이게 또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게. 그러나 물병자 시대에는 인간이 죄가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서 악을 행하고 또 여러분들이 악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계몽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계몽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좋게 쓰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들도 천사처럼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악마처럼 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나쁜 놈이 죄를 짓는다라고만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악을 행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가 있어서 악을 행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게 쉽게 말하면 걱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걱정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없애라 라는 게 파동 문명이에요. 손털기를 해서 걱정을 없애버려라. 그럼 걱정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게 파동 문명이다, 쉽게 말하면. 아셨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무한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무한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니까 이제 무한하며 또 인간의 창조력과 힘만이 그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 파동 문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초창기예요. 지금 파동 문명이 초창기입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파동 문명은 2000년 동안 가면서 점점 발전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물병자리 시대는 이렇게 파동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은 물병자리 시대의 초창기입니다. 지금이. 아셨어요? 입자 문명 시대인 물고기 자리 시대는 인간은 더 높은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받는 존재로 살았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한테 전부 다 지시받아서 살았어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게 법처럼 움직였잖아요. 그게 다 지시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난 2000년은 강렬한 종교 시대였다면, 그걸 해가지고선 빙자해서 종교가 극성을 부렸다면, 물병자리 시대는 파동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진실을 알고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로 스스로 창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시받게끔 그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지배하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괜히 신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신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그걸 인간은 어리석어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종교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어
사람을 장악하기 위해 그렇게 꾸며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종교는 무슨 하느님이 거룩해서 여러분들을 뭐 봐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꾸며낸 거예요. 꾸며낸 거. 지시받는 인생은 곧 굴복을 뜻하는 것이며, 지시받는다는 자체가 굴복이죠. 굴복을 뜻하는 것이며, 옛날에 예수는 그렇게 지시하는 무리를 죽음을 가져오는 그릇된 종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인간이 지금 너무 많고 골치 아파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만들고, 또 코로나가 없으면 또 다른 것도 만들 겁니다. 지금 좋잖아요, 사람 움직이기가. 아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사시라, 이런 얘기예요. 21세기는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새 시대, 즉 뉴에이지라고 하며, 새 시대에는 인간들이 자신의 무의식인 영혼의 내용들을 의식화시켜,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새 시대에는 인간들이 자신의 무의식인 영혼의 내용들을 의식화시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전일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이 운동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 우리 인간은 영혼 안에 있는 내용, 자기가 못했던 목표 이런 것도 다 내용이죠. 그 내용들을 의식화시켜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해서 전일성, 한 가지 성으로다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지만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 뉴에이지들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운동가들이. 이것은 곧 영혼의 개성화 시대를 말하는 것이며,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이파워는 곧 신의 능력인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합쳐서 하면은 힘이 엄청 세져요. 인간이 힘이 약한 이유는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나뉘어져서 작동하기 때문에 힘이 약했던 거예요, 여지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합쳐서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물고기자리 시대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따로 작용하여,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따로 작용하여 큰 힘을 쓸 수 없지만, 물병자리 시대에는 전일성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막강한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사이원이란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전일성을 이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이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파동 문명을 주도하는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물병자리 시대에는 본질적으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지만, 물병자리 시대에는 부정적이도 긍정적이도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나 물고기자리 시대, 즉 입자 문명에서는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거 따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지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영역들의 범위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저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그 전지전능까지는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얘기, 자기 좋아하는 영역을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쪽에, 그 다음에 발명하는 사람은 발명하는 쪽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영역을, 범위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병자리 시대는 발명과 기계, 또 세계 기구, 또 국제 협력, 그리고 인류의 친교가 널리 퍼지는 그런 천왕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천왕성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물병자리 시대가 되면은. 아셨습니까? 뉴에이지 운동은 인간의 초월성에 대한 흥미를 돋우며, 초월성이죠. 벌써 의식과 무의식이 합쳐서 작동을 하면 초월적인 힘이 나오죠. 그 초월성에 대한 흥미를 돋우어 현대 종교가 신중심의 사상이라면 거기에서 벗어나, 신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 거기 가면 죄인밖에 될 게 없어요. 벗어나서 우주적 인본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만든 게 인본주의예요. 여기서 인본주의라는 것은 서양의 문예 부흥기 때 이탈리아에서 처음에 발생했어요. 유럽에 널리 퍼진 정신운동으로 카톨릭 교회의 거디와 신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문화적 교양의 발전을 이룬 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벌써 이 뉴에이지 운동의 관심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이제 그 전부 다 그 엉터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떠나는 거예요. 종교 사상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신적 능력을 개발하여 인간을 무지에서 해방시키고 결과적으로 종교를 인간의 필요와 상황에 따른 치료법으로 변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종교가 있잖아요, 전부 다. 저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방법을 어떤 치료법 정도로만 사용해야지, 그걸 무슨 뭐 거기다가 목숨 걸고서 하는 거예요. 웃기는 짓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여러분들 깨우쳐서 보면 정말 지구 인간들 지금 하는 게 정말 웃었습니다. 정말 웃겨요. 아주 그 레벨이 낮다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은 한마디로 우주의 영적 에너지 존재를 주장하면서 이 에너지를 통해 우주와 인간, 우주하고 인간, 그래서 브라마는 아트만, 우주와 인간, 또 인간의 몸과 정신, 그리고 물체와 정신이 하나라는 만유일체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뭐냐? 결국 뉴에이지 운동이 저런 물건도 우리랑 현재 입자 문명으로 봤을 때는 상태가 틀려서 그런 거지 그 근본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유는 일체다 이거예요. 하나다 이거예요. 브라만은 아트만이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도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에너지나 이 에너지나 근본은 같기 때문에 이것도 다 끌려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아셨습니까? 물병자리 시대에는 우리가 전부 다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물병자리 시대는 결국 세상의 진실을 알아. 물병자리 시대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고 있었다면 이제 실질을 알게 돼요. 세상의 진실을 알아. 종교가 없어지고 종교 없어지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창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병자리 시대의 물병은 곧 인간의 정신적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병자리 그 물병, 그것은 인간의 정신적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 영혼의 참 자유가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물병자리 시대의 우리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는 그냥 곁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뭐 안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00년, 200년, 1000년 지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물병자리는 전기, 컴퓨터, 비행, 민주주의, 자유, 인도주의, 관념론, 근대화, 불안장애, 반란, 비국교주의, 박애주의, 진실성, 인내, 인간의 등 다채로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비국교, 박애, 진실성 이거 전부 다 입자 문명으로 봤을 때 의자, 책상 이렇게 나누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예요. 본질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물병자리 시대라는 것은 바람과 같은 속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경계가 없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없잖아요. 물병자리 시대는 곧 바람입니다. 아셨습니까? 바람과 같은 힘을 쓰는 게 물병자리예요. 그 속성은 다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의 새 시대는 인류가 후손들을 위한 목적으로 지구를 제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 시대는, 이 뉴에이지 시대는 인류가 후손들을 위한 목적으로 지구를 제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인가는 입자 문명이 아주 맹종하는 것들은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걸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도 깨진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말한 죽음을 가져오는 그릇된 종파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구하고 인류와 지구를 구해야 돼요. 구하고 그리고 그런 인류를 신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신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물병자리 시대의 핵심어는 계몽입니다. 물병자리 시대는 계몽이에요. 지금 입자 문명으로 살던 것을 이제 계몽해야 돼요. 때문에 물병자리 시대의 인류의 목표는 진실의 폭로, 진짜를 폭로하고 그리고 의식의 표출인 것입니다. 의식의 표출이라는 건 그냥 참고 그냥 견디지 말고 이제 의식을 표출해서 원하는 대로 창조가 되니까 창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의식의 표출은 세상의 진실을 알아서 그것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눈앞에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입자문명 시대 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세상을 그리면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구는 그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가 할 일이에요. 다가오는 2021년에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신의 자손이 되어 숨겨져 있는 지구의 역사를 바로 알아. 예, 지금까지 감춰져 있는 지구 역사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히틀러를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히틀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몰라요. 그렇듯이 이런 지구의 역사를 바로 알아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지구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